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소방서장에 대한 징계 처분 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덕진 소방서장은 현재는 이제 직위 해제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덕진 소방서장은 본인의 그 매제 관계에 있는 분이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심정지가 와서 의식이 쓰러져서 신고에 의해서 출동한 전라북도 익산 소방서 구급차에 의해서 전라북도 익산시 원광대 병원으로 후송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진료를 받던 중에 며칠 후에 어느 정도 의식이 깨니까 전라북 덕진 소방서장에게 이 전북 익산이 아니고 서울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덕진 소방서장은 그 관내에 있는 전주시 관내에 있는 119 센터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전라북도 전주시를 벗어나서 관내를 벗어나서 전북 익산시에 있는 원광대 병원으로 가서 그 매제 그 환자를 태우고 여기까지 한 25km 정도 된다고 하고 그 익산시에 있는 원광대 병원에서 약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로 이 환자를 이제 후송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건으로 인해서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되었고 실제 징계 의결 요구를 거쳐서 징계 의결이 됐고 이제 며칠 전에 어제 바로 이제 징계 처분이 실제 집행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사실관계에 대한 건데요. 그 A 서장은 이제 직위 해제된 상태고 서장 지시에 따라서 잘못을 저지른 직원들 그 119 그 센터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조만간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제 좀 뭐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에 대한 이제 비판의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 A 서장은 지난 8월 22일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친척을 구급차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전주에 있던 구급차 대원들은 여기는 이제 A 서장의 관할이고요. 전주에 있던 그 119 구급 센터 여기에서 구급 대원들은 이제 지시대로 서장의 지시대로 익산의 그 원광대 병원입니다.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해서 여기서 벌써 관할을 이탈했죠. 병원으로 가서 환자를 태운 뒤 또다시 서울의 한 대형 병원까지 그를 옮겼다. 구급 차량을 이용해 환자를 전원 조치. 그러니까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원광대 병원에서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병원으로 이렇게 병원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지만 A 서장의 지시는 이를 무시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그냥 옮겼다는 얘기죠. 익산에 있는 원광대 병원에서 서울의 어느 한 병원으로. 이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원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환자를 만들어내서 허위로 하는 거죠. 운행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일부 서류 조작까지 불사해야 했다. 이게 사실관계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형사 절차와 징계를 하기 위한 징계 처분 절차는 별개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보도가 되는 건데요. 언론 보도 일단 제목을 보시면 내 친척 서울로 이송해 지시한 소방서장 경찰 수사 받는다. 형사 절차도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119 구급차를 전북에서 서울까지 사적으로 이용한 여기서 전주에서 전북 익산에서 서울까지 간 겁니다. 사적으로 이용한 소방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 경찰청은 A 전주 덕진 소장을 직권남용은 뭐냐면 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또는 이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겁니다.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이제 밝힌 겁니다. 경찰은 A 전 서장의 지시가 직무 권한을 악용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시작한 것은 맞다 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을 했겠다. 수사 중이라는 얘기죠. 직권남용죄는 월권행위 등 공무원이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하는 범죄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29일 오후 5시께 A 전 서장에게 견책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이 통보했다는 얘기는 서면으로 통보한 겁니다. 서면으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그러니까 A 서장 입장에서는 이 견책처분이라고 하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여기에는 이제 그 징계처분권자의 징계처분서가 있고 뒤에는 징계위원회, 관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가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견책처분 결과를 통보한 겁니다. 지난 23일 전북소방본부 징계위원회가 처분을 의결한 지 일주일 만이다. 그러니까 감사 조사를 거쳐가지고 감찰 조사를 지켜서 징계 의결 요구를 하면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징계 처분을 의결을 하고 징계 처분권자가 징계 처분을 합니다. 여기서는 아래에서 아까 먼저 살펴본 이러한 사실관계를 그 징계 사유로 삼아서 이제 견책 처분을 했다는 얘기죠. 견책 처분은 징계에서 가장 낮은 거죠. 가장 경징계는 견책 감봉 이렇게 있고, 중징계는 정직, 정직, 그 다음에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있는데 가장 낮은 가벼운 것이 이제 견책 처분입니다. 아래에 있네요.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는 감봉, 견책으로 나눈다. 견책은 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사실상 가장 약한 수준의 처벌이다. 특히 A 전 서장이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큰 의미가 없는 징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가장 낮은 거니까요. 사실관계에 비춰서. 또 전북소방본부 감찰부서가 A 전 서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도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결과다. 이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징계의 범위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인데 실제 여기서는 견책 처분인데, 이 경징계라고 하더라도 감봉 3개월, 감봉 2개월, 감봉 1개월 돼 있는데 이 감봉도 아닌 바로 가장 낮은 견책을 해버렸기 때문에 좀 의외죠.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해버린 거죠. 견책 처분 의결을 한 거죠. 징계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을 조사한 소방감찰부서는 응급 환자를 이송해야 할 구급차가 친척을 태우려고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왜냐하면 그 구급차가 그 시간 동안에 관내를 벗어가지고 서울에까지 있었단 말이죠. 실제 관내는 전북 덕진인데, 근데 익산에도 있었고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비상 상황이 발생한 대량 구급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119 구급차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가장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물론 이제 또 전북 소방본부 감찰부서에서는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제 그 수사 중에 있다는 것이고, 수사에서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되면 형사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별개로 각각 진행이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형사처벌에서도 그 1심에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형 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할 수 있고 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상 무죄가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징계 처분을 한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불복하려고 하면 이 그 전 서장은 소청심사 청구 다음에 등을 통해서 이제 불복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소방서장에 대한 그 징계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